한국 배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한남 회장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재영과 이다영의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4년간의 징계로 묻혀있던 두 자매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수는 평범하지만 고치려는 선택은 비범하다는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한국 배구의 미래를 뒤바꿀 신호로 읽힙니다. 2021년 학교 폭력 논란은 대한민국 배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당시 리그와 국가대표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폭로된 과거의 잘못,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품 갈취, 심지어 흉기 협박까지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만 4천 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두 선수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은 단호했고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한국배구협회는 즉각 무기한 징계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누구도 규율 위에 설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25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계 랭킹 9위에서 34위로 추락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징계는 충분했는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1년의 논란은 익명의 온라인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고 정치권까지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지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흥국생명구단은 처음엔 두 선수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무기한 출장 정지를 내렸습니다. 배구협회 역시 2021년 2월 15일 두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무기한지라는 단어는 미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징계로 상황에 따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엔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그 여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여자 배구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멀어졌고 세계 랭킹은 급락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VNL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엔 간헐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잃은 것은 결정타였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인재 공백과 세대 교체의 실패입니다. 강소휘, 이다연, 김다인 등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레프트와 세터 포지션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 이재영은 공격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최고의 레프트였습니다. 이다영은 팀의 두뇌로서 공격 전개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공백은 치명적이었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권은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대표팀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징계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면 무기한 등 영구적 퇴출이 아니었습니다. 재검토의 여지를 남긴 결정이었고 실제로 스포츠계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열 감독은 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았지만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사과와 성찰을 통해 복귀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4년간 태극 마크를 달지 못했고 국내 무대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다영은 해외 리그에서 꾸준히 실력을 증명했고 이재영은 팬들에게 사과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제 징계는 충분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화와 전략입니다. 한국배구협회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유지하며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는 도덕적 자부심을 줄 수 있지만
전력 약화와 국제 경쟁력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다른 하나는 조건부 복구입니다. 이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부 복권은 책임과 회복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대중과 피해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화해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로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공익활동 스포츠 폭력 예방 캠페인이나 청소년 강연부로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귀 후 1년간의 시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죄부가 아니라 재검증의 과정입니다. 2021년 여론은 용서 불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분위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복귀 찬성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벌은 충분히 받았다. 실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면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두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는 징벌을 넘어 회복의 정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다영의 최근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배구를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은 복귀 의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팬들도 이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귀가 성공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다영은 해외 리그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공격 패턴을 설계하고 팀을 조율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영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이 복구하면 세터와 레프트의 공백이 메워지고 대표팀은 안정된 공격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전략적 계산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 기존 선수들과의 융화 문제, 외부 이슈 등이 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규율 아래 복귀가 이뤄진다면 이는 단순한 과거 회복이 아니라 전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는 도박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입니다. 오한남 회장의 발언 고치려는 선택은 비범하다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4년간 고립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반성하고 싸우고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 배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랭킹은 추락하고 팬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안전한 징계 유지로 과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비범한 복거로 미래를 열 것인가? 국가대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아직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구협회의 결정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한국 배구의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묻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된 선수들이 그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배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